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톡갱이의 껑충 경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뉴스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해군이 지금 SOS를 쳤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세계 최강 미 해군 함정의 3분의 1이 지금 제때 수리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한국 조선업에 어떤 기회가 되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조선주에 올라타야 되는 걸까요? 혹시라도 미국이 마음 바꿔서 일감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해군이 왜 이렇게 급하게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는지 그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1980년대 후반 미국 해군 함정 수가 600척이었습니다. 지금은요? 295척으로 반토막 났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함정수가 줄었으면 남은 배라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비 조선소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남아있는 장비의 절반 이상이 예상 수명을 넘겼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 자료를 보면 지금 남아있는 4개 정부 소유 조선소가 100년 전에 풍력, 증기동력 배 만들려고 지어진 거래요. 한마디로 고장난 기계로 배를 고치는 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수리받아야 할 미국 함정의 3분의 1이 제때 수리를 못 받았습니다. 구축함들 수리 지연 기간 다 합치면 무려 2633일이에요. 7년치가 밀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진짜 전쟁 터지면 배를 바다에 못 띄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 해군 동부해안 항공모함 6척 중에 단 1척만 바다에 나갈 수 있었어요. 나머지 5척은 수리가 안 끝나서 부두에 묶여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교대할 항모 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냉전 이후 최장 기간인 295일 동안 중동에서 돌아오질 못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지경이 됐냐? 미국 연방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미국 조선소 용접공 수입이 패스트푸드점 직원하고 비슷하대요. 아니, 배 만드는 숭늉공이 햄버거 뒤집는 사람이랑 월급이 같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이직률 높죠? 경험 부족하니까 생산성 떨어지고 사고 늘어나니까 작업 더 지연되는 악순환입니다. 지금 미국 조선소 핵심 기술직의 50% 이상이 입사 5년 이하 초급자예요. 고참들은 다 은퇴하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데릴 코들 해군 참모총장 지명자가 상원 인진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냐?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더 나은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실상 백기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건 중국하고 비교할 때입니다. 중국은 한 해에 군함 20만 톤을 취역시켜요. 항모 1척, 대형 구축함 6척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1년치예요. 미국 연간 건조 능력은 고작 5척인데요. 현재 미국 조선업 글로벌 점유율이 0.1%입니다. 중국 53%, 한국 22%인데 미국은 0.1%예요. 군함 제조 능력이 중국한테 500배 뒤처졌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이 결국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MRO가 뭐냐?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 유지,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배는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30, 40년 운영하면서 계속 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MRO를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불러요. 신규 함정 건조는 수주 주기에 따라 실적이 들쭉날쭉한데 MRO는 꾸준히 나오는 스테디셀러거든요. 이 시장 규모가 얼마냐?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이 연간 84조 원입니다. 2029년에는 92조 원까지 커질 전망이고요. 미국 시장만 20조 원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미국 인건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거든요. 미국에서 하면 비싸고 느린데 기술력 좋은 한국 조선사가 맡으면 빠르고 마진도 괜찮아요. 한화오션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2024년 7월에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하고 함정 정비 합약 MSRA라는 걸 체결했어요. 이게 뭐냐?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건데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 기술력, 생산시설, 공급망, 보안 시스템, 안전관리 다 봐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첫 번째 프로젝트로 군수 지원함 월리 쉬라우 창정비를 수주했어요. 국내 최초입니다.
6개월간 거제 사업장에서 선체랑 기관 유지 보수, 주요 장비 점검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까지 전반적인 정비 작업을 마치고 2025년 3월에 인도했습니다.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패트릭 무어 대장이 뭐라고 했냐?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극찬했어요. 향후에도 이런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도 했고요. 재밌는 건 뭐냐? 한화오션이 정비하다가 초기 계약 때 몰랐던 추가 정비 소요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계약보다 대폭 증가한 매출을 보장하는 수정 계약을 맺고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기술력으로 추가 수익까지 창출한 거예요. 이게 실력입니다. 한화오션은 이어서 11월에 급유함 6호 전기 수리 사업도 수주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올해 군수 지원함 앨런 해퍼드호 MRO 사업을 수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중형사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HJ중공업이 2025년 12월에 미 해군 4만 톤급 군수 지원함 어밀리아 에어하트함 정비 계약을 따냈어요. 국내 중형 조선사 중 최초입니다. 올해 1월에는 미 해군하고 MSRA까지 체결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대형사만 아니라 중형사까지 미국 시장에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정부도 MRO 전용 중형 조선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요. 경남 창원 K조선, 부산 HJ중공업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근데 여러분, MRO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큰 그림은 마스가예요. 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구호를 조선업에 적용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프로젝트냐? 무려 1,500억 달러, 213조 원 규모입니다. 2025년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는데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협력으로 배정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뭐라고 했냐?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투자뿐 아니라 정부 보증도 포함한다고 밝혔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 원래 7월 합의 초안에서는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한국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한국 기업이 프로젝트를 정해서 제안하면 미국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요. 업계 관계자 말이 뭐냐? 사실상 한국형 마스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주도권을 우리가 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뭐라고 했냐? 한국은 조선업의 대가다. 필라델피아 등 여러 곳에서 함께 배를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하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황금함대 구상 발표하면서 해군은 한국 기업 한화와 협력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신형 호위함 건조에 한화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한화는 이미 2024년 12월에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약 1억 달러에 인수했거든요. 여기에 7조 원을 추가 투자해서 연간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뭐라고 했냐? 한화의 인수로 필리조선소 인력이 2배, 생산 능력이 4배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찬사를 보냈어요. HD 현대도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 헌팅턴 잉글스하고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건조 MOU를 체결했고요. 삼성중공업도 미국 조선사 비거 마린하고 MRO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선 빅3가 전부 다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인 거예요. 자, 근데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장밋빛만 보면 안 돼요. 첫째, 법적 장벽입니다. 미국의 번스 톨레프슨법이라는 게 있어요. 1965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뭐라고 돼 있냐? 외국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 건조를 금지합니다. 안보상의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리뿐이었어요. 함정 신조는 미국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의회에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코스트가드 준비태세 보장법, 해운 동맹하국 파트너십 법안 같은 것들인데요. 외국 동맹하국 조선소에서도 예외적으로 건조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지역구에 미국 조선소를 둔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표심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 확실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진짜 큰 돈이 되는 함정신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지켜봐야 해요. 둘째, 경쟁입니다. 우리만 이 시장 노리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일본판 마스가 협력 각서를 미국하고 체결했거든요. 싱가포르 업체도 있고요. 실제로 올해 3월에 진행된 MRO 입찰에서 HD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이 나란히 참여했는데 싱가포르 업체한테 졌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수익성입니다. 솔직히 MRO 산업이 수익성이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HD 현대중공업 정우만 상무가 뭐라고 했냐? 특별히 수익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HD 현대중이 미국의 경쟁사가 아닌 동맹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보다 신뢰를 쌓는 단계라는 거예요. 나중에 함정신조라는 진짜 큰 시장을 노리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MRO 시장은 30, 40년 동안 꾸준히 수익 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수주주기 타는 신조랑 다르게 안정적입니다. 대형 3사,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있고요. 중형사로는 HJ중공업, K조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HJ중공업 주가가 9개월 만에 7배 뛰었어요. 마스가 기대감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자재 업체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미국 조선업 무너지면서 기자재 공급망도 같이 무너졌거든요. 조선소만 세워서는 배가 안 나와요. 엔진, 부품, 철강 구조재 다 필요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미국이 공급망을 재건하기는 불가능하다. K 기자재 업체들이 마스가의 실질적 수혜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한화 엔진 같은 경우 세계 최대 규모 대형 저속 엔진 매조사 중 하나인데 글로벌 점유율이 20%예요. 주가가 연초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KSP, 삼형 엠텍 같은 엔진 부품 업체들도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태광, 화인베스틀 같은 선박 배관이나 구조재 업체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대감 단계입니다. 실제 수주가 본격화되고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단기 급등 종목은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실적 추이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해군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함정수는 반토막, 정비 능력은 바닥, 징용한테는 500배 뒤처졌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K조선은 MRO로 실르를 쌓고 있고요. 마스가 프로젝트 213조 원을 한국 기업이 주도하게 됐습니다. 법적 장벽이나 경쟁 같은 리스크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 시장이 열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K조선은 조선업의 대가라고 했죠. 빈말이 아니라 진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휩쓸리지 마시고 실적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톡갱이의 껑충 경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